네, 어제 한국 증시는 말 그대로 패닉 장세였습니다. 코스피가 하루 만에 12% 넘게 급락하면서 사상 최악의 하락률을 기록했고요. 코스닥도 2단계 서킷 브레이커 직전까지 가면서 시장의 공포가 좀 극대화됐었죠. 한국 시장만 유독 크게 흔들렸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 폭락의 배경, 또 이번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할지 이창환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자, 일단 우리 시장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워낙 또 반도체주에 영향을 크게 주는 종목이죠. 브로드컴이 앞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드렸습니다. 매출과 EPS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는데 어떤 포인트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지, 국내 반도체주 영향은 어떻게 될지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브로드컴은 어떤 AI 네트워킹 그 칩이라든가 네. 그런 주문용 반도체 쪽에서는 사실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브로드컴의 실적은 단순하게 이제 브로드컴의 실적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국내 반도체 섹터에 어떤 영향을 당연히 주게 되는 것이고요. 브로드컴 실적이 이제 매출과 가이던스를 모두 상회했고 자사주 100억 달러 매입까지 소식이 들렸는데 네. 근데 이거 가지고 주가가 막 급등을 이슈는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밸류에이션 자체는 아직 좀 높은 편이어서 네. 다만 이제 우리나라 그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 필수적인 HBM이라든가 고용량 DDR5 DRAM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실적이 더 좋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오늘 SK 하이닉스한테는 오늘 상당히 긍정적인 이슈고 그 외에 반도체 섹터 소부장 기업들한테도 오늘은 상당히 좋은 이슈로 강력한 호재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매출 같은 경우에는 그 컨센서스 192억 달러를 상회했죠. 193억 네. 달러 이상 나왔고 AI 반도체 매출이 84억 달러로 106%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정 매출 총이익률이 77%, 76.9%를 살짝 상회했고 가이던스 자체도 좋아요. 그 올해 매출 그 2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이제 220억 달러라 해서 47% 증가인데 시장에 이제 205억 달러를 상회했고 AI 반도체 매출도 그 107억 달러로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연간 이제 143% 증가 네. 이상이고 시장 92억 달러를 상당히 상회했기 때문에 매출과 가이던스 모두 좋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브로드컴 자체가 오늘 시간은 올라가고 있지만은 네. 아마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 더 불을 하는 그런 호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좀 기대가 되는 말씀이네요. 시외 주가에서도 좀 오르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봤고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브로드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좀 호재가 될 수 있을지 좀 지켜보시죠. 자, 오늘 정말 나눌 얘기가 많은 날에 오셨어요. 네. 어제 코스피가 하루 만에 12% 넘게 급락하면서 국내 증시 역사상 최악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폭락에서 특히나 좀 한국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 그 배경이 어떤 걸까요? 가장 컸던 게 이제 그 중동 그 전쟁 이 부분이 좀 장기화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었던 것이고 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슈가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이게 어떤 우려보다도 좀 실체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유조선이 공격을 받는 이슈라서 이런 그 이란, 이스라엘, 미국과의 이제 전쟁이 장기 우려가 시장의 폭락 원인으로 작용했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원유 그 수입 비중, 중동산 원유 비중이 한 70% 이상이 되다 보니까 한 71%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가장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유 수출국이니까 상대적으로 영향이 덜했던 것이고 네. 일본이라든가 우리나라는 이제 원유 그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높다 보니까 영향을 받았는데 사실은 이제 가장 많이 올랐어요. 올해 가장 많이 오른 그렇죠. 상태에서 네. 이제 그 하락폭이 깊어지니까 매도가 부르는 투매가 부르는 상황이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 12시 한 2시 경에 약간 그 반대 매매성 물량들이 좀 기계적으로 쏟아져 나와서 네. 그걸 외국인들이 상당히 영리하게 이용했습니다. 장 초반에 반대 매매 나와서 그걸 밑에서 받쳐서 올라갈 때 매도하고 그리고 다시 또 그 반대 매매 물량들이 쏟아져서 그 매도가 나온 걸 밑에서 다 받아가지고 네. 올라가면 매도하고 그러다가 한 번 더 누른 다음에 막판에 선물로 한 1조 2천억 막판에 들어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시장은 거의 갭상승 강하게 올라갈 것은 뻔한 네. 이야기라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정리해 보면 중동발 원유 리스크 그리고 한국의 높은 에너지 의존 구조에 반대 매매까지 겹치면 좀 수급 붕괴까지 나타났다는 그런 설명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앞서 잠시 또 얘기를 해주셨지만 장중에 12시 정도를 기점으로 했던 것 같더라고요. 직장인들 점심시간이다 보니까. 네, 제가 저는 자리를 안 비우고 계속 보고 있는데 네네. 그때 이후로 하여튼 그 서킷 브레이커 걸렸던 거였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거 2단계 서킷까지 걸 뻔했는데 네. 이게
과매도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간밤에 그 미국과 이란 전쟁 아주 조기 종료 이런 그 기대감도 있다 보니까 네. 뭐 협상설도 있었고 그리고 미국에서 그 유선에 대해서 보험이라든가 뭐 보호해주겠다 이런 이슈가 네. 있다 보니까 야간 선물이 8% 상한가 갔고 네. 그 EWY에서 이제 코리아 ETF, MSCI 코리아 ETF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1%에서 플러스 1.53% 상승 마감했고 시간에서도 1.14%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그러면은 적어도 아마도 최소 사이드카 이상 아니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서킷 브레이커 상승 서킷 브레이커도 상승으로요. 기대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역사적인 감매도고요. 어제 이제 그 3월 4일 기준으로 고객 예탁금이 129조고 신용잔고가 32조 정도 되는데 네. 그러면 고객 예탁금 대비 신용잔고 비율이 25% 정도 됩니다. 30% 이하는 대바닥이에요, 항상. 근데 25%는 이거 역대급 바닥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코스피가 5,051대 그 키움증권 기준으로 12개월 포워드 PR이 8.05배고 그 미래에셋 기준으로는 현재 그 종가 기준이 한 9.3배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 이거 평균 그러니까 역사적 평균이 10.5배 정도 되니까 그보다 훨씬 낮은 상태고요. 사실 그 코스피 5,000이면은 퍼 8배 수준이라서 대바닥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제 이제 그 매수하신 분들은 당연히 오늘 뭐 그 용기를 낸 대가를 보상을 좀 받으실 것 같고 네. 실제로 어저께 이제 패닉장이 나온 상태에서 막판에 네. 외국인들이 뭐 그 금융이라든가 증권이나 제약 업종을 좀 샀습니다. 네. 또 그 선물도 대량 매수해서 고객 예탁금 하루 만에 11조 늘었어요. 근데 129조 예탁금 본 적 있나요? 그건 처음 보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기성 자금이 워낙 많다는 거고 그리고 이게 어제 그 뉴욕타임즈 보도가 이란 정보부가 미국의 공습 직전에 그 CIA를 통해서 분식 중지를 위한 협상을 제안했다 이런 네, 얘기가 긴급 있었고, 보도가 나왔죠. 네, 미국에서는 좀 회의적이었다 이런 상태라서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이 이제 그 한 뭐 이틀 안에 뭐 그 미란의 공중망을 다 장악할 거다 이런 보도도 나와서 이게 이제 그 좀 단기화 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있었고 네. 어제 어떤 이틀간의 지수가 한 20% 빠진 거는 상당한 과매되고 이거는 뭐 역사적인 좀 다시 기회가 왔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래서 이게 저가 매수보다도 일단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어쨌든 좀 안도의 한숨이 나올 거라서 네. 보여지고 시장은 상당히 갭상승 세게 나올 겁니다. 만약에 오늘 초반에 미적 상승폭이 적으면 붙어야 돼요. 삼성 하이닉스 네.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좀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란과 미국의 휴전 시그널까지 있는 상황이고 오늘 시장의 갭상승이 기대된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환율은요. 장중 한때 1,500원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이 환율 때문에 밤잠 설치셨다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던데 외국인의 쌀코리아 우려도 좀 커지고 있거든요. 이런 자금 이탈 흐름은 또 언제쯤 진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추세적인 것 같지는 않고요. 약간 일시적인 현상이라서 볼 수 있겠고 네. 그날 이제 그 야간에 환율이 1,500원을 터치를 했었더라고요. 저는 그때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네. 갔다 온 상태였고 그러니까 이제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70% 이상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유가가 급등하면은 무역 수지가 악화되고 또 원화 가치가 당연히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죠. 또 원유를 다 그 달러로 사게 되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좀 급등이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뭐 그 국내 증시 자체가 그 네. 외국인들이 환차손 우려 때문에 기계적으로 매도가 나오니까 네. 그러면 가장 시가총이 높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의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 1,500원은 반드시 방어를 해야 되는 네. 그런 이제 그 어떤 마지노선이라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돌파한 것은 악재라서 이게 어쨌든 반영이 된 거고 2008년도, 2009년도 금융 이후로 처음으로 1,500원 돌파가 나왔던 거라서 이게 이제 일시적인 반영이고 그리고 충분히 이제 안정될 수 있는 이슈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게 그럼 언제 시장의 반등이 나오냐를 봤을 때는 네. 세 가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쟁 기정 리스크가 완화되는 것들. 근데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급반등 이슈가 된 거고 그리고 그 코스피가 이제 뭐 10% 하루 만에 급락을 했는데 어쨌든 상당한 과매도 온 거고 정부에서 분명 환율 방어에 대한 어저께 어떤 여러 가지 사인들을 금융 당국에서 얻게 줬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쨌든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들은 긍정적이라 볼 수 있겠고 일단은 오늘 이제 그 국무회의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시장 안정 프로그램 이런 가동 이슈들은 네. 아마도 시장의 하방을 받쳐주는 상당한 탄탄한 이슈로 좀 작용할 것으로 봐서 오늘 하루는 어쨌든 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다만 이제 전쟁 이슈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뉴스에 의한 변동성은 있겠지만 오늘은 네. 어쨌든 시장은 급반등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세 가지 이슈 중에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있었고 정부의 환율 방어 사인 그리고 외인 수급이 들어왔다는 점 이렇게 세 가지 한번 짚어주셨네요. 뭐 환율 1,500원 부근이 외환 당국의 방어하려는 상징적인 구간으로도 볼 수 있는 거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그거는 반드시 막아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귀국을 해서 임시 네. 국무회의를 바로 열 것으로 연다고 했었고 네, 네. 어쨌든 현 상황을 진단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첫 일정으로 어쨌든 임시 국무회의를 연다는 것 자체가 이 중동 사태에 대해서 상당히 엄중하게 보고 있구나라는 그런 시장에 사인을 두고 있고 청와대도 상당히 이제 이 사안에서 이제 깊게 지금 인식하고 있다 이런 이렇게 그런 시그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말씀해주셨으니까 질문을 좀 이어서 드리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긴급 국무회의에서 시장 안정 대책을 논의를 합니다. 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증안펀드 같은 직접적인 주식 매입 기대도 있긴 한데 또 정부는 채권 시장 안정 중심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볼게요. 이게 오늘 국무회의 그동안은 이제 그 김민석 국민총리랑 그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제 그 24시간 긴급 대응 체제로 해서 이제 대응을 해왔는데 네. 그 대통령이 복귀를 했으니까 오늘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그 100조 그 플러스 알파 규모의 그 시장 안정 프로그램 가동을 좀 적극적으로 하라 이런 그 금융위원장의 반응이 있었고 네. 그리고 피해 기업에 대해서 그 13조 3천억 정도의 그 유동성 공급 얘기도 있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결정해서 될 거고요. 또 이제 피해 기업들 대출을 1년 연장한다는 이제 그 이슈도 어저께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장에 분명히 이제 그 하방 요인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증안 펀드 이런 것들은 사실 주식을 직접 매입하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채권 시장을 안정하는 그런 조치고, 네. 그러니까. 그 투자자 입장에서 정부가 펀드를 통해서 주식 매입하면 더 좋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보다도 확실히 이제 이제 금융 당국 자체는 그러니까 그 정부가 준비한 이런 프로그램 자체는 그 채권이라든가 단기 시장을 안정시키는 그런 조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주식 시장이 불안하다 보면은 기업들이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주식 시장에만 조달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주로 채권 시장 이런 데 조달하게 되는데 이런 작은 경색을 막을 수 있는 거죠. 당장에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임시적으로 뭐 어떤 그 얼굴에 좀 크림 바르는 이런 조치가 아니라 그 동맥경화, 그러니까 이런 그거를 뚫어주는 그런 형태가 네. 될 것이고 어떤 정부가 대신 회사채라든가 CP들을 매입해서 숨통을 치워주는 거죠. 그래서 흑자부도 이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그 기업들이 문제가 되게 되면은 저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이 같이 그 금융 시스템 붕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원천 봉쇄해 주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채권 시장이 불안하게 되면은 금리가 트잖아요. 네. 그러면은 주식 자금을 매도를 해서 채권 시장으로 자금 이동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부동산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다 막아주는 겁니다. 이게 더 증시 안정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체질을 더 강화시키는 이슈인 거고 그리고 100조 플러스 알파라는 게 시장이 안 좋으면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그 100조 플러스 알파의 그 시장 안정 프로그램은 현금 살포가 아닙니다. 우리 증시를 더 하방을 탄탄하게 해주는 방파제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요. 네. 이따 언급만으로도 시장은 어저께 반등이 나왔고 실제 이제 진행이 될 경우에는 상당한 어쨌든 그 증시 그 강한 그 상방 요인이라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메시지가 외국인 투심에도 좀 영향을 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어저께 그래서 그 장 끝나고 나서 그 시장 안정 프로그램 적극적으로 운영하라는 네. 그 금융위원장의 발언 나오고 나서 막판에 선물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외국인들이 선물 있었군요. 1조 5천원 산 것도 이 네. 뉴스 나온 다음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란 그 중동발 리스크에 대해서 조금 단기 그 호재가 나왔고 네. 그리고 미증시도 그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야가 선물 상한가까지 해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요소가 이제 한 번에 동시 발동했어요. 네. 그러니까 증시가 급반등할 수 있는 세 가지 요인이 동시적으로 다발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오늘은 상당한 급등이 예상이 되는데 당연한 거로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늘의 갭상승을 조금 예상하시는 이유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좀 극단적으로 커진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대응 전략을 좀 세워봐야 할지 오늘 개장 기다리시면서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까 제가 그 고객 예탁금 129조에 신용잔고 32조 그러면은 신용잔고 비율이 한 대략 고객 예탁금 대비해서 25% 정도 된다 말씀드렸는데 네. 30% 이하랑 바닥이라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리스크 신호는 35% 이상인데 이게 시장 대바닥일 경우는 30% 밑으로 떨어지는데 25%라면은 네. 그러면 이거 당분간은 걱정할 이유가
이유가 그렇게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렇게 급락할 때는 항상 패닉셀만 안 하시면 돼요. 내가 용기를 사질 못하더라도 네. 팔지 않고 버티기만 해도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위기는 기회라서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그 올해 주도 섹터 주도 주로 제안드렸던 종목들인데 뭐 3하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종목들로 아마 매수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져서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매수는 이제 반도체 먼저 매수하고 그다음에 현대차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위주로 일단 먼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조심해야 될 거는 지금 3분기 지금 감사보고서 시즌, 그러니까 1분기, 네. 그러니까 3월 달까지죠. 그 내년 지난해 거 포함해서 감사보고 시즌이 안 끝났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 중에서 좀 소위 말해 잡주라고 얘기하는 그런 종목들은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시가총액 작은 개별주를 비중 있게 투자해서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아직 안 좋다라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말씀 정리를 해보면 일단 패닉셀은 절대 금지다라고 할 수 있겠고 위기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기둥은 뽑지 말자. 그리고 감사보고서 리스크까지 좀 확인해보자라고 오늘 말씀 정리해봐도 네, 될까요? 그러니까 오늘 어제까지 폭락은 그동안 주식을 담지 못했던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였던 네. 것이고요. 근데 오늘 이제 그런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바로 따라가지 말고 반등 후에 또 차익 매물 나오겠잖아요. 네. 그럴 때 좀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용기를 냈던 분들은 말씀처럼 보상을 받는 날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창한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